이번은 여행영어 기내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꺼리나요? 만약 제가 젖힌다면 저의 시트를 뒤로. 이것만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트를 뒤로 젖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괜찮을까요? 제가 젖힌다면 저희 시트를 뒤로. 그래서 아, 상대에게 양해를 구할 때 제가 뭐뭐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의사표현법인데 이 표현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화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표현입니다. 자, 설명이 들어가면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이 표현을 본다면 당신은 you mind. 자, 이 mind란 말이 지금 you라는 주어 다음에 쓰여 있는데 이 mind가 명사로 쓰게 되면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장에서 동사에 위치하게 되면 동사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 mind는 어떤 뜻이냐면 꺼려하다, 꺼려하다, 마음이 쓰이다. 그렇죠. 이게 마음과 연관시키자면 마음이 쓰이다, 신경이 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you mind를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 경우에 mind를 일반 동사로 보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do를 앞으로 내보낸다면 do you mind 하게 되면은 당신은 신경이 쓰입니까? 당신은 마음이 쓰입니까? 당신은 꺼리십니까?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if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뒤에 이제 덩어리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if만 봐서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if I put 두다 놓다 seat my seat 나의 좌석을 어떤 위치로 back 뒤로 향하는 위치로 놓아둔다라는 의미 바로 앞에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I put my seat back 하게 되면은 나는 나의 좌석을 뒤에 위치하게 놓는다. 그래서 put back이 합쳐서 우리 의미로는 젖힌다. 이제 이때 put을 젖힌다라고 보고 back을 뒤로 해서 나는 나의 좌석을 뒤로 젖힌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if라는 접속사를 붙이면은 s-가 v 한다면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죠.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문장에서 동사의 어미꼴을 결정하죠.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어미꼴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의 좌석을 뒤로 젖힌다면, 그렇죠? 그래서 v 한다면 이란 뜻을 우리가 만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If I love you, if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렇죠? If I make much money, 내가 많은 돈을 번다면 이런 식의 의미를 이제 만들 때 쓰는 접속사 if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본다면 당신은 신경이 쓰이십니까? 내가 나의 좌석을 뒤로 젖힌다면 이런 의미를 이용한다면 그래서 내가 내 의자를 뒤로 젖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표현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Do you mind if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용 들어본다면 당신은 꺼리십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S-가 V- 한다면 S-가 V-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전체적인 덩어리로 Do you mind? Do you mind if 여기까지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내가 내 의자를 뒤로 젖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do you mind it?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이 do you mind if까지 이 전체를 하나로서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S-가 V야도 괜찮겠느냐라는 우리식의 표현, 우리식의 내용 해석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고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괜찮겠습니까? 제가 제 의자를 뒤로 젖힌다면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잘 기억하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당신은 꺼리십니까? 만약 제가 젖힌다면 저의 시트를 뒤로. 괜찮겠습니까? 제가 젖힌다면 저의 시트를 뒤로.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당신은 꺼리나요? 만약 제가 젖힌다면 저의 시트를 뒤로. 괜찮을까요? 제가 젖혀도 저의 시트를 뒤로.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당신은 꺼리나요? 꺼리십니까? 만약 제가 젖힌다면 저의 시트를 뒤로. 괜찮을까요? 제가 젖혀도 저의 시트를 뒤로.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당신은 꺼리나요? 만약 제가 젖힌다면 저의 시트를 뒤로. 괜찮겠습니까? 제가 젖혀도 저의 시트를 뒤로.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다음, 당신은 줄 수 있나요? 저에게 여분의 담요를. 담요 한 장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you, give, 준다, me, A에게 an extra blanket. 자, B를 extra 하면은 여분의, 추가의 이런 의미입니다. extra. blanket. blanket 하면은 담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 당신은 줍니다. A에게 B를. you 줍니다. me, 나에게 an extra blanket. 여분의 담요를 준다에다가 여기다 이제 전 시간에 배웠죠.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할 때는 can과 could를 쓸 수 있는데 정중한 표현은 can의 과거형 could를 조동사를 앞으로 내보내서 의문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여분의 담요를. Could you give? Could you give me? 여기 네 개 단어를 give만 강하고 길게 읽고 이 네 개 단어를 me까지 단숨에 한 번에 한번 읽어보시죠. C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an? Could you give me an extra? Could you give me an extra?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당신은 줄 수 있나요? 저에게 여분의 담요를.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당신은 줄 수 있나요? 저에게 여분의 담요를.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당신은 줄 수 있나요? 저에게 여분의 담요를.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당신은 줄 수 있나요? 저에게 여분의 담요를.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Could you give me an extra blanket?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노트북컴을 기내에서 전파 방해의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노트북컴 써도 될까요? 라는 표현. 내가 쓴다란 말은 use, 사용하다란 말입니다. use, 노트북. 자, 노트북 컴퓨터를 말하죠. 그래서 사용한다 해서 사용할 수 있다 can use에서 can을 앞으로 내보내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Can I use my notebook?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사 원형 use와 notebook이라는 명사 두 개만 강하고 길게 있고 나머지는 약하고 빠르게 붙여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Can I use my notebook? Can I use my notebook? Can I use my notebook?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노트북컴을. 노트북은 누구의 노트북이겠어요? 그렇죠. 나의 노트북이겠죠.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 앞서서 설명을 뺐지만 노트북컴 앞에 우리말에는 등장하지 않는 my란 말을 넣어주는 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노트북컴을. Can I use my notebook? Can I use my notebook?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노트북컴을. Can I use my notebook? Can I use my notebook?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노트북컴을. Can I use my notebook? Can I use my notebook?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노트북컴을. Can I use my notebook? Can I use my notebook? 있나요? 혹 요금이 와이파이에 대한 와이파이를 쓰면 와이파이 요금이 붙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와이파이에 돈을 내야 되나요? 라는 말이 되겠죠. 와이파이를 쓰면 돈을 내야 됩니까? 와이파이를 쓰면 돈을 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영문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떤 비용이 듭니까? 비용이 존재합니까? There is 무엇? 이게 주어죠. 혹, 여하한, and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행여. 자, 이 charge라는 거 하는 건 charge라는 말은 돈과 관련된 경우는 주로 요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서비스 요금을 주로 나타냅니다. 서비스에 붙는 요금들이 charg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any charge. 그래서 여하한 charge, 서비스 요금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요금은 요금인데 어떤 요금이냐, 무엇과 관련된 요금이냐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와이파이와 관련된 요금이란 말이 또 설명어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와 와이파이라는 명사 결합이 돼서 와이파이와 관련된 요금. 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charge라는 이 명사를 중앙에 놓고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단어인 형용사는 왼쪽에 쓰고, 자, 이 명사를 설명하는 것이 어떤 전치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친다면 이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를 연결시켜서 덩어리 표현을 만들어서 명사 뒤에 붙입니다. 자, 결국은 이런 말이 붙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명사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비용은 비용인데, 요금은 요금인데, 어떤 요금이라고 이 차지를 설명하는 설명어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이것이 두 개 단어 이상의 말이 결합돼서 설명이 된다면 반드시 일반적으로 명사와 연결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주고, 앞서서 봤듯이 어떤 행위와 미래적인 행위와 관련됐다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덩어리 표현을 이용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해석할 경우에는 설명되는 말, 이 명사는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하게 되고, 단어인 경우의 형용사 역할과 전치사 명사와 결합해서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과 이것을 해석할 때는 얘는 맨 마지막, 단어보다는 만든 말, 덩어리 말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석하고 얘를 두 번째로 해석하고 설명받는 얘를 맨 마지막 해석합니다. 이것이 영어와 우리말의 배열 관계와 해석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이 규칙을 잘 기억을 해 두셔서 이것을 영어로 영어식 어순에 따라 표현하는 것과 이것이 우리말과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만 이 부분에서 혼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any charge for Wi-Fi라는 말을 해석할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Wi-Fi를 위한 여한 요금. 그런데 이때 for를 위한하면 어감이 우리말 내용이 잘 어색하게 되죠. 그래서 Wi-Fi에 대한 여한 요금, Wi-Fi를 쓰는 여한 요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is 무엇 하게 되면 이때 there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일 때는 there is 무엇, there are 무엇 이렇게 표현 쓰는 것. 그래서 전체 문장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는 맨 마지막 해석한다면, 지금 의문문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So there is any charge for Wi-Fi라고 할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이파이를 쓰는 데 따르는 여한 요금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있다. 그래서 있나요? 라는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 is를 선두로 내보내죠. 뒤로 퀘스천 마크 붙여서 Is there any charge for Wi-Fi?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각 단어의 강약, 장단에 따라서 한번 리듬에 맞춰서 인토네이션을 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Is there를 빠르게 붙여있습니다. Is there any?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있나요? 혹 여한 요금이 와이파이에 대한 와이파이를 쓰는 데 따르는 서비스 요금이 있습니까? 와이파이를 쓰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와이파이를 쓰면 돈을 내야 합니까? 뭘 하면 돈을 내야 되나요? 라는 표현,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쓰면 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이 문장의 골격을 잘 이용해서 다른 부분에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활용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 배경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잊어먹고 또 쓰고 잊어먹고 또 쓰고, 이것이 반복해야만 우리 머리의 틀, 이해의 틀에 이제 틀을 완전히 잡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이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있나요? 서비스 요금이 와이파이에 대한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있나요? 혹 서비스 요금이 와이파이에 대한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있나요? 혹 서비스 요금이 와이파이에 대한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있나요? 혹 서비스 요금이 와이파이에 대한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Is there any charge for Wi-Fi? 저는 원합니다. 한 잔의 와인을 와인 한 잔 했으면 하는데요. 와인 한 잔 부탁합니다. 와인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부탁할 때 I like이란 말은 좋아한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a glass 한 잔입니다. 유리잔을 말하죠. 근데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뒤에 명사와 결합하게 되면 한 잔의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의 한 잔이 되겠죠. 내용적으로 보면 와인의 한 잔인데 와인 한 잔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말의 어순에 이건 자연스럽게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하는 게 차라리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의 그래서 a glass of 이 of를 의로 보고 a glass of wine 만약에 두 잔 하면은 two glasses 복수로 만들겠죠. two glasses of wine 세 잔 하면 three glasses of win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합니다. 한 잔의 와인을. 이때 like이란 말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마음에 든다라는 뜻. 그래서 이걸 뭐뭐를 했으면 합니다. 라는 의미. 그래서 would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would like 하면은 뭐뭇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뭐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무엇을 먹었으면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동사를 붙여서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ould like 무엇 하면은 이 would like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I want 원합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는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I want a glass of wine 나는 원합니다. 한 잔의 글래스를 이 원한다란 말을 would like이라는 조동사와 like를 결합해서 표현하면 훨씬 정중하고 격식을 갖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서비스라는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경우에 뭐뭇을 원합니다. 뭐뭐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would like 무엇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d like, would like을 이제 축약해서 붙여서 쓰게 되면은 I'd가 됩니다. apostrophe d. 그래서 I would like을 한마디로 I'd like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I'd like 이렇게 되고 또박또박 I would like 하나하나 단어로 쓸 수 있고 I would like, I'd like.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ould like을 쓰게 됐는데 I'd like 자 이것을 강약, 인토네이션을 주게 되면 like란 동사는 강하고 glass 명사 강하고 wine 강하고 please 강합니다. 그래서 like, glass, wine, please 이 네 개 단어를 강하고 길게 읽고 나머지를 빠르고 약하게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이런 식으로 되겠죠.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와인 한 잔을 부탁합니다. 저는 했으면 합니다. 한 잔의 와인을.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저는 원합니다. 했으면 합니다. 한 잔의 와인을.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저는 원합니다. 했으면 합니다. 한 잔의 와인을.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저는 원합니다. 했으면 합니다. 한 잔의 와인을.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I would like a glass of wine, please. 바로 앞 문장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다른 게 있다면 이제 한 잔의 커피를 원합니다 하게 되면 한 잔의 커피는 한 잔은 컵입니다. 그래서 한 잔의 a cup of coffee, a cup of를 이 세 단어를 여기를 힘주고 붙이게 되면 a cup of, 그렇죠? a cup of 이렇게 됩니다. a cup of. 그래서 a cup of coffee 이 네 단어를 읽게 될 때는 어떻게 읽게 되면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three cups of coffee. 자, 이 찬 내용물은 액체인 경우는 glass, 와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것들은 glass를 이용해주고 뜨거운 거 티나 그쵸 홍차나 커피 같은 경우는 컵에 넣죠. 그래서 a cup of tea, a cup of tea, coffe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문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 이 문장을 한번 강약을 주고 한번 읽어보죠.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 would like a cup of please.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저는 원합니다. 한 잔의 커피를. I'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A cup of coffee.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저는 원합니다. 한 잔의 커피를.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저는 원합니다. 한 잔의 커피를.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저는 원합니다. 한 잔의 커피를.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아, 이 발음이 힘들죠.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이때 a cup of coffee 요것만 쓰게 되면 a cup of coffee 하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발음이 뭉개지네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I'd like a 근데 지금 보니까 like 끊고 a cup of coffee 하는 것보다는 I would like a 여기까지 그렇죠? 단숨에 I'd like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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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한번 두 번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물, 얼음과 함께 얼음물 좀 주시겠습니까? 할 때 얼음물 하면 우리가 그냥 아이스 워터라고 쓰기 쉬운데 이제 보통 얼음물이라고 하면은 물에다가 아이스를 탄 거겠죠. 그래서 얼음물을 아이스 워터 물론 냉각시킨 물 하면 그 물 얼음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물 하게 되면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please.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자, 이거 보죠. Water with ice, please. 자, 이게 with ice 방금 말씀드린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아이스와 함께 있는 물. 이 얘기는 얼음이 들어간 물이란 말이 되겠죠. 이걸 이제 번역할 때 그냥 한마디로 water with ice 하면은 얼음물이 될 텐데, 자, 이렇게 쓰게 되는 배경이 그렇죠. 그래서 water with ice, please. with ice, with ice. water 하지 말고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이 세 개의 단어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with ice. 그쵸? 우리말로 쓰게 되면 water, water with ice 이렇게 되겠죠.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걸 하면 water with ice 이런 식이 아니고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water with ice please, water with ice please. 얼음물 좀 부탁드립니다. water with ice please, water with ice please. 얼음물 좀 부탁드립니다. water with ice please, water with ice please. 얼음물 부탁드려요. water with ice please, water with ice please. 얼음물 좀 부탁할게요. water with ice please, water with ice please.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꾸는 것이 좌석들을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자리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말은 이거를 그냥 제가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말, 바꿔주실 수 있겠나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상대방 그 승무원에게 자리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좀 쉽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바꾸는 거겠어요? 승무원이 바꿔주는 거겠죠. 그러면 당신이 바꾸는 것이 change라고 한다면 change가 되겠죠. 바꾸는 게 뭐를 바꾸냐면 시트를 좌석을 바꾸는데 이 좌석이 A와 B 사이에 바꾸는 것이 복수가 되겠죠. change seat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바꾸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되니까 for me,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면 you change, 당신은 바꾸다 좌석은 좌석인데 나를 위한 좌석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바꾼다, 바꿉니까가 아니라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can을 쓰거나 could를 또 조동사를 붙여서 you can change,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또는 앞으로 내보내면 can you change, 좀 더 정중하게 could you change. 그래서 can you change seats for me? Can you change seats for me? 이렇게 써도 내용 전달에 문제가 없고 무난합니다. 그렇죠? Can you change seats for me?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Would it possible to change seats라는 굉장히 난해한 문장이 지금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된 문장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It, 그것은 기본 골비곤 이렇습니다. It is, 그것은 possible, P-O-S-S-I-B-L-E, possible 이렇게 읽습니다. 이 possible이라는 말은 형용사로 가능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t is possible 하면 가능한 상태에 있다 합해서 가능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장차 뭐뭐 하는 것이 to 플러스 동사원형 to change, change 바꾸는 것이 sit 자리를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장차 앞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 뭐뭐 하는 것,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게 주어예요. 이게 맨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to change seats 장차 자리를 바꾸는 것이 is possible. 이게 원래 기본적인 틀이에요. To change seat is possible. 그런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의 주어 자리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 길다. 또는 영어의 특징은 결론을 빠르게 내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친다면 이렇게 특히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주어를 역할을 하기 경우에는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먼저 임시 주어인 is를 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s를 선두에 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일단은 상대방에게 내용을 던지고 그것이 뭐냐면 to change seats 자리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 to change seats 자리를 바꾸는 것이. 그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결국은 to change seats가 주어기 때문에 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to change seats 이 진짜 주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동사를 나중에 해석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it is possible to change seats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의자 좌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t을 해석하지 않고 it을 이걸 주어 자리로 넣어서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니까 사실 이런 표현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이제 평이하고 간단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간혹가다 이런 어려운 표현이 등장한다면 이것 역시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실제 많이 말과 글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시고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알아둬야 되겠구나 잘 눈여겨 정신 차리고 설명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나올 때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든다면 is를 앞으로 동사를 내보내서 이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is it possible to change seats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자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would it이라는 말, would라는 말이 등장하고 be가 등장했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자, 가능하다 하면 is possible입니다. 그럼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 부의할 것이다 하면 조동사 will을 붙이게 돼요, 앞에. 그러면 will 조동사를 is 앞에 붙이게 되면 is라는 이 동사는 현재나 과거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동사가 등장하게 되면은 조동사가 시간을 나타내 주게 되니까 얘는 개념만 나타내는 동사 원형으로 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it will be possible이 돼요. 그럼 it is possible은 그것은 가능하다 해서 일 것이다란 말이니까 가능할 것이다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It will be possible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will be possible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가능하다 is possible 해서 will을 붙여서 will be possible이 되면 v-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십시오. It will be possible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말로 나게 되면 will이 나가게 되면 will it be possible이 되겠죠. 근데 자 어제 전 시간에 걸쳐서 연달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은 격식을 차리고 정중한 의사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will을 과거형 조동사 would라는 말로 바꿔서 과거형을 쓰게 되면은 would를 조동사를 앞으로 내보내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처럼 would it be possible이라는 이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복잡하죠. 아, 그래도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어쨌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It would be possible.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Will be possible도 가능할 것이다. Would be possible도 가능할 것이다. will을 쓰거나 조동사는 현재형을 쓰거나 과거형을 쓰거나 해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will be possible도 가능할 것이다. would는 과거니까 가능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능할 것이다. 해석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will이 would가 앞으로 나가게 돼서 would it be possible?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쓸까요? 이렇게 말을 길고 어렵게 쓰는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문자 쓴다고 하듯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존대법이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중하고 존대법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부분을 잘 돌려서 이해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고 또 그 다음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강약을 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sible 형용사 강하고 change 동사, sit 명사입니다. 그래서 would it be possible 이 네 개 단어도 단숨에 possible까지 여기까지 강하고 길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 살짝 붙여서 change, sit 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Would it be, 그쵸? Would it be, would it be possible?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s?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be possible?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와서 이렇게 읽으면 있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상대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귀에 이게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이것을 내가 똑같이 큰 소리로 같은 속도로 부단하게 따라 읽고 듣고 하는 훈련 없이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글로 쓰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두 번 크게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s?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꾸는 것이 좌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붙이면 would it 이렇게 되겠네요. would it, would it 그래서 would it 발음이 would it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는 would it be possible? Would it be possible?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Possible to change possible to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꾸는 것이 좌석들을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꾸는 것이 좌석들을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s?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s?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꾸는 것이 좌석들을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seat? 그 다음 그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차고 있습니다. 뒤를 저의 좌석의 이렇게 이것도 정신이 없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제 좌석 뒷부분을
좌석의 뒷부분을 차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차고 있어요. 어디를? 뒤를 차고 있는데 어디의 뒤를 해요? 저희 좌석의 뒤를.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것을 영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kick입니다. 근데 차고 있다라는 동사니까 현재 V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동사 원형의 ing로 만들고 앞에 비동사와 결합을 해야만 V하고 있다가 됩니다. is kicking. 누가 찼냐면 그 사람이 차요. 예, 그 사람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erson 앞에 더를 붙여요. person 사람입니다. 자,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 앞에 바로 이 얘기입니다. behind라는 전치사예요. 어디 뒤에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내 뒤에면은 behind I가 아니에요. 나의 뒤에면은 behind me입니다. 왜 그래요? behind는 전치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동반하게 되는데 인칭 대명사 나, 너, 우리, 그것들 이런 대명사는 별도의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목적격을 따로 갖고 있어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I는 주어 자리만 쓰는 의미라면 me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거나 전치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줘야 돼요. 근데 me라고 써놓고 나서 날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를 해석할 때는 나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나. 쓸 때는 me라고 쓰지만은 그래서 behind me 하면은 나 뒤에, 나의 뒤에입니다. 내 뒤에. behind you, 당신 뒤에. behind him, 그 남자 뒤에. behind her, 그녀 뒤에. behind the house, 그 집 뒤에. behind the car, 그 차 뒤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왜 붙었습니까? 그 사람 했더니 내가 말했어요. 상대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상대 그 사람이라니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하면 전치사 명사를 이용해서 이 명사 뒤에 붙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떤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과 미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뒤와 내 뒤란 위치에 관련있는 사람, 그러면 이거 우리말 번역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person behind me 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쓰게 되지 더를 우리말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는 분명히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화시켜줘야 돼요. 그냥 막연한 한 사람인지 이 상황과 입장에 특히 정해져 있는 특정인을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더를 붙이거나 정해져 있으면 어를 붙이게 돼요. 여기서는 내 뒤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를 붙이게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뒤에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내 뒤통수를 갈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럴 때 내 뒤에 있는 한 놈이 할 때는 그때는 a person이 되는 겁니다. a person behind me가 되고 그럴 때는 여러 명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만 여기는 내 좌석 뒤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정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 person behind me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내 뒤에 있는 사람 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영어를 쓸 때 이 더를 항상 빼놓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듣는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듣지만 그것이 어법이 약간 틀렸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겠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왜 그런가 보시고 차고 있다. 그럼 내 의자 뒤를 한다면은 이렇게 쉽게 한다면 내 의자 나의 의자는 my seat이 됩니다. 내 의자 뒤가 되겠죠? 뒤를 영어로 명사 백은 뒤로라는 부사로도 쓰이고
그쵸? 다시란 말도 쓰이고, 그쵸? 등이라는 말도 씁니다. 등이 백이에요. 그러면 좌석 뒤도 백이 되겠죠? 그러면 내 의자 뒤라고 하면 my seat back 하면 되겠죠? 내 의자의 뒤 하면 my seat back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만은 내 의자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 어포스트로피 s를 이용해서 뭐뭐의란 말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뭐뭐의를 만들고 싶다면은 전치사 오브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똑같죠? 앞에와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명사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 구조를 반드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아까 와인 한 잔 하면 a glass of water,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썼겠죠. 커피 한 잔 이렇게 쓰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the back of my seat 하면 내 의자의 뒤편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또 하나 우리말과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문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그래 우리말에 맞춰서 거의 설명이 평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말의 어순이 확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어에 좀 더 익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설명을 쭉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the person이 주어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kicking the back 하면 이 뒷부분도 정해져 있겠죠. the back이 되겠고,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영어식 배열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쓴다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어떤 순서로? 자,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석하는 넘버 원이 주어입니다. 그쵸? 누가란 말을 제일 먼저 해석하죠. 그 다음에 우리말의 맨 끝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말은 동사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is kicking이 끝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주어를 제일 먼저 해석해라. 동사를, 이건 V네요. 그쵸?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해석해라. 동사보다는 그 뒤에 등장하는 목적어나 보어를 먼저 해석해라. 그렇다면은 the person is kicking the back 하면 우리말 어떻게 번역이 되겠어요? 누가?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그 뒤를 차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번역이 되겠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골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받는 놈보다는 설명을 해준 놈 먼저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덩어리 말에서는 전치사 명사일 때는 명사 먼저, 전치사 나중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the back보다는 of my seat을 먼저 해석하게 되고, 이 안에서는 전치사 명사일 때는 전치사는 나중, 얘를 먼저 해석하니까 전체 해석 순서가 돼요. 자, 요거에 맞춰서 그대로 한번 우리말의 어순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의 좌석 뒤를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의 좌석 뒤를 차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이고, 그럼 이해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쓸 때는 이 영어식 어순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남자, 어떤 남자, behind me, 내 뒤에 있는 남자가 뭐해? 차고 있어. 뭐를? 등을, 뒤를, 어디 뒤를? 내 의자 뒤를. 바로 그래서 위에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뭐 한대? 차고 있어. 어디를? 바로 그 뒤를. 뒤는 뒤인데 어떤 뒤? 내 좌석의 뒤. 자, 이렇게 배열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어순을 기억을 해야만 영어식 표현이, 영어의 표현을 완전하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런데 누누하게 제가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쵸?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땐 그냥 어떻게 배우겠어요? The person is kicking the back 이 정도 형태만 먼저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뒤를 차고 있어요. 내 등을 때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표현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남자, 내 뒤에 있는 남자, 뒤는 뒤인데 어디 뒤, 내 뒤 이렇게 해서 말이 길고 복잡해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본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머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쥐가 난다고 그럽니다. 아유, 이게 너무 힘들어. 아유, 이 길이 아닌 게 처음에 쉬운 줄 알았더니 뭐 갈수록 어려워지네. 이거 해야 돼, 말어. 자, 이 부분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어렵구나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도전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5명이 포기하게 됩니다. 요거를 견디고 나간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잡설은 그 정도로 하고, 자, 이것은 이제 강약을 주고 한번 읽어보시죠. 명사 person 앞쪽에 강사가 있어요. person behind가 아니라 behind 여기 강사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kicking back sit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강하고 길게 읽고 자 문장의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어디까지 읽고 어디까지 약간 호흡을 멈추는지는 결국은 이 강하고 길게 읽는 단어의 위주로 이것이 박자가 맞춰지는 이게 몇 박자가 되겠어요?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넷, 5박자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약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이렇게 될 겁니다.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그 사람이 내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차고 있습니다. 뒤를 제 좌석의 뒤를 차고 있어요.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내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저의 좌석 뒤를 차고 있어요.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내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차고 있습니다. 저의 좌석의 뒤를.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그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차고 있어요. 뒤를 저의 좌석의 뒤를.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The person behind me is kicking the back of my seat.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았고 내용이 새롭게 배운 좀 어려운 부분의 내용들이 첨가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번 쉬운 형태의 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약간 신경을 써야 될 문장과 또는 새롭게 배워야 될 문장들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보통 섞일 수밖에 없는데 새롭게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된 부분들과 중복될 수밖에 없고
어렵게 또는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이 첨가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형태의 문장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며 또 나올 때마다 앞서와 똑같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앞에서 배운 기억을 되살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앞으로 나가도록 연습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